선크림만 바르며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유기나차보다 무기나차를 썼을 때 피부가 훨씬 많이 뒤집어졌어요. 저는 선크림을 이제 매일 바르지 않고요. 모자나 양산을 써도 밑에서 위로 치고 오고요. 마스크를 써도 옆에서 위에서 다 와요. 선크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발라야 한다. 선크림은 필수다.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선크림을 맨날 발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외선과 선크림과 관련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본 결과 저는 선크림을 이제 매일 바르지 않고요. 선크림을 매일 바르지 않는 요즘이 솔직히 피부가 훨씬 더 좋아요. 저 진짜 선크림 바르는 횟수 줄이면서 피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선크림을 아예 안 바르는 것도 아닙니다. 저 진짜 야외에서 만약에 1분 이상 걸을 일이 있다? 무조건 선크림 발라요. 하지만 하루 종일 창가에서 좀 떨어진 실내에만 있거나 집에만 있을 때는 선크림을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드름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선크림 바르고 몇 시간 지나잖아요. 피부가 갑자기 간질간질해지면서 빨간 반점들이 오도도도도 올라와요. 다음날 보잖아요. 그게 다 여드름으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지루 피부염, 주사 피부염, 모낭염 같이 문제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이 선크림만 바르며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선크림을 바름으로써 얻는 자외선 차단이라는 이점보다는 선크림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선크림이 피부에 엄청난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선크림만 바르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냐? 보통 문제성 피부는 열에 극도로 취약해요. 그래서 특히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 속으로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바꾼 후에 밖으로 방출시키는 원리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데 이렇게 열로 바꾸는 과정에서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열이 피부 혈관들을 쫙 확장시켜가지고 붉은기랑 가려움증을 유발하고요. 피지 분비량도 높이고 또 피부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염증 인자들을 막 깨워서 여드름, 모낭염, 피부염 같은 피부 트러블들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라인이 반대로 이 무기자차는 괜찮나요? 그것도 아닌 게 저는 오히려 유기자차보다 무기자차를 썼을 때 피부가 훨씬 많이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보통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광물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유화제랑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자차를 바르면 이 가루로 만든 물리적인 막이 피부에 쫙 입혀지면서 코팅이 됩니다. 이 코팅이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피부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건데 문제는 이 코팅 막 때문에 특히 한여름에 땀 배출이 잘 안 되면서 땀과 피지와 화장품 성분들이 막 뒤섞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공 안쪽이 이 막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현기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공 안에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드름균과 모낭염균은 산소가 없으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여드름, 모낭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심해지겠죠. 그래서 문제성 피부가 어떤 선크림을 발라도 항상 이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외선이 피부 건강에 있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최악의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기초를 바르고 피부과 시술을 받고 식단 관리를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자외선을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 사진 보셔서 아시잖아요. 일단 피부 주름과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여드름과 그 후에 흉터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자외선입니다. 왜냐면 자외선을 많이 보면 피부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각질층을 더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어난 이 각질 때문에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요. 또 자외선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며 피지 분비량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드름도 심해지고 또 여드름이 지나간 자리에 색소 침착도 훨씬 진하게 남고 그리고 흉터도 훨씬 깊고 울퉁불퉁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여드름 심했던 분들 보면 여드름 흉터가 심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훈련 받으면서 자외선을 많이 쐬니까. 그럼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뒤집어지고 안 발라도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면 도대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냐,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딜레마 때문에 선크림 가지고 제 피부에 온갖 실험을 다 해봤는데 결론이 어느 정도 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자외선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자외선은 크게 UVA랑 UVB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UVB는 피부를 빨갛게 익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화상까지 일으킬 정도로 정말 센 광선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얘가 파장이 짧아서 우리가 실내에서 창문만 닫고 있으면 그 유리창이 90% 이상을 차단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도 창가에서 약 2m만 떨어지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가 바로 옆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식사를 하지 않는 이상 굳이 UVB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UVA예요. 왜냐면 UVA는 UVB와 반대로 파장이 길어서 유리창을 아주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한 7, 80%가 그대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 UVA가 바로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기니까 이렇게 쏙 들어와서 콜라겐을 엄청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피부 주름과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요. 멜라닌도 자극해서 기미 같은 잡티나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UVA 때문에 실내에 있어도 꼭 선크림을 바르는 거고, 그 트럭 운전 기사분도 피부 한쪽만 엄청 주름이 생기고 늙었던 거죠. 하지만 UVA도 창가에서 약 2m 정도 떨어지면 90% 이상이 못 들어오고요. 여기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면 나머지 10%도 거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 어두운 암막 커튼이나 우드 블라인드를 치면 이렇게 진한 색은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UVA를 거의 다 차단해줘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실내만 있는데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쳐져 있거나 창에서 멀찍이 떨어진 해가 잘 안 드는 곳에 있을 때는 굳이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겠죠. 하지만 야외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양산을 쓰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껴도 이 야외에서 받는 자외선 양은 절대 이 실내만 있는 사람들이 받는 자외선 양을 심지어 이 선크림을 안 발랐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외선은 모든 방향에서 다 옵니다. 태양에서 얼굴 방향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스팔트, 보도블럭, 건물 벽면, 잔디밭, 모래 등등 모든 곳에서 다 자외선이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모자나 양산을 써도 밑에서 위로 치고 오고요. 마스크를 써도 옆에서 위에서 다 와요. 그래서 선크림만 바르면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선크림 대신 뭐 양산,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이런 것들로 자외선을 차단하시는데 솔직히 엄청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단 100배 나아요. 왜냐면 자외선 100 받을 거 한 6, 70으로 줄여주긴 하거든요. 하지만 선크림만큼 피부 위를 다 덮어서 모든 방향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차단 방식은 내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서 선크림을 도저히 바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밖에 꼭 외출해야 될 일이 있다. 요럴 때만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셔야지 얘네들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가는 거라 귀찮다는 이유로 선크림을 안 바른다? 이거는 사실 맞지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 너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크림을 바르고 안 바르고를 결정하냐?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가 아주 잘 드는 식당이나 카페 간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는 거의 창가 바로 옆이고, 또 경의선 같은 거는 지상을 많이 달리기 때문에 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차 안도 아무리 자외선 차단 필름 이런 거 다 붙여놔도 시간이 지날수록 필름 차단 효과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로 어디로 좀 멀리 이동하거나 해가 잘 드는 실내에 가면 UVA 때문에 꼭 선크림을 바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외에서 조금이라도 걷는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요. 왜냐면 잠깐의 자외선 노출에도 피부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1분 이상 걸을 일이 있으면 무조건 선크림을 바릅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어디 잠깐 차 타고 마트 같은 데 가거나 뭐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그 10초만 밖에서 걷는 거면 그건 안 바르죠. 그리고 또 갑자기 뭐 피부가 좁쌀들은 뭐 뒤덮였다든가 모낭염들이 막 또또또또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너무 붉게 뒤집어졌을 때는 절대 선크림을 안 발라요. 대신 밖에도 잘 안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일이 한두 번은 생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차선책으로 모자, 마스크, 양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죠. 왜냐면 선크림을 안 바르고 화장을 안 해야 피부가 빨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는 피부 회복이 훨씬 더 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선크림 바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느라 뭐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나갔을 때도 제 키가 161이니까 제 키에 딱 40만 더하면 2m잖아요. 딱 봤을 때 창가에서 제 키보다 훨씬 떨어진 곳에서 일을 보거나 식사를 하면
굳이 선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동네 카페나 식당 갔을 때 항상 창가 아닌 벽면 쪽에 앉고요. 차에 내려서 건물 들어갈 때도 최대한 자외선 안 보려고 엄청 뛰어들어가요. 왜냐면 선크림을 많이 바를수록 피부 건강에 안 좋고 그렇다고 안 바르는 것도 피부 건강에 너무 안 좋으니까 최대한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무기자차보다 유기자차나 혼합자차를 훨씬 선호합니다. 왜냐면 일단 무기자차는 베이스 표현이 예쁘게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한여름에 이 땀이랑 뒤섞이면서 여드름이 폭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세안이 힘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요즘 이지 워셔블로 잘 나온다고 해도 유기자차가 훨씬 잘 닦여요. 왜냐면 특히 저는 여드름을 거의 20년 넘게 달고 살았잖아요. 보통 사람들 피부보다 모공이 훨씬 넓고 페인 흉터들도 있다 보니 이 무기자차에 들어있는 미세한 광물 가루들이 모공 사이사이에 다 흉터 사이사이에 다 껴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무기자차만 며칠 연달아 쓰면 다음날 뾰루지가 꼭 한두 개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유기자차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린 히아 선크림이나 비플레이 녹두 선크림처럼 얘네들은 꼼꼼히 클렌즈 밀크로 롤링하고 약산 선폼 써서 충분히 거품내서 닦으면 유기자차라서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기자차는 항상 트러블이 올라오니까 저도 모르게 클렌즈 오일을 쓰고 약 알칼리 폼으로 빡빡 닦게 돼서 그 세안 때문에도 피부에 자극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안 때문에도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무기자차는 잘 제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기자차도 한여름에 개기름이 너무 들고 땀이 너무 많이 나면 트러블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이 좀 지워지더라도 여드름이 안 나는 게 우선이니까 중간중간 기름 종이로 유분도 정리해주고 땀이 많이 나면 깨끗한 티슈로 계속 닦아줍니다. 그럼 확실히 선크림 때문에 나는 여드름이 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문제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 이 선크림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진짜 꼭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피부 유익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